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증권투자 상담사 강의에 대해서 1과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요. 이번 2013년에 그 3월 정도에 3월 초에 이 증권투자 상담사 책이 협회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시험 교서로. 나왔는데 그 2012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변경된 것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거 책 공부에도 무난합니다. 그러긴 한데, 자, 일단 시험에 대비해서 1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경기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서, 스무 문제로 1과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이도를 보면요, 이 경기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 좀 어렵고요. 기본적 분석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경기 분석 같은 경우, 이 기본적과 기술적은 나중에 들어갈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들어가세요. 오늘 할 경기 분석은 8문제인데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거든요. 우리 증권 투자를 할 때 증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 시험 자체가 증권 투자 상담사인데 증권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주식과 채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채권을 투자할 것인가 늘 고민됩니다. 채권이라는 건 대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같으면은 무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하죠. 그럼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시겠어요? 국채 사시겠어요? 국채. 물론 국채가 아니더라도 대용치로서는 여러분한테 좀 가까운 건 뭐가 있냐면 은행의 예금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채권을 할 것이냐 주식을 할 것이냐. 앞으로 주식을 위험 자산, 리스크 에셋이라고 할 거고 이쪽을 무위험 자산으로 리스크 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면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죠. 내가 펀드를 할 것이냐 직접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채를 투자할 것이냐 은행 예금할 것이냐 이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 내가 돈이 지금 5천만 원 있는데 이 5천만 원 갖고 펀드를 가입할까 아니면 은행에 그냥 예금할까 아니면 국채 살까? 예금이나 국채나 같이 보십시오. 내가 예금할지 펀드나 직접 투자할지의 가장 큰 기준이 뭐가 될까요? 예? 예? 뭐가 될까요? 어떤 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경기죠, 경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면 이쪽으로 가겠죠. 경기가 나빠져서 불안하다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쪽에서 국채나 예금을 하면 확정적 이자를 주잖아요.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3% 내외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짜리 국고채가 2.5%, 은행 예금이 3%가 좀 안 돼요. 3%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를 받아요? 주식에 투자하면. 모르죠. 그렇죠? 얼마든지 몰라. 이거보단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확정이자가 3%가 아니라 10%라면 조금 이쪽에 투자하려고 고민되겠죠. 왜? 10%만 해도 나는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3%밖에 안 돼. 그러면 다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쪽에 투자하면 잘 모른다라는 게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쪽이 너무 적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판단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권투자 상담 시험에 1과목 첫 번째 과목이 뭐냐? 경기 분석이에요. 자, 그럼 경기에 대해서 시험을 낼 건데 그럼 어떤 것들을 다루느냐면 첫 번째는 경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주기를 갖고 이게 경기라는 게 계속 변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경기가 변한다.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을 담고 있어요. 경기 변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경기 순환이에요.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은 다른 말이에요.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이 순환이라는 말은 사이클이에요. 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걸 순환이라고 하고 변동이라는 것은 그런 순환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 또는 이러한 불규칙적인 것 외에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화, 계절적인 거 또는 추세적인 거 이러한 모든 거를 담은 거를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 관심사는 아니에요. 우리의 주 관심사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경기 순환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이 사이클을 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가 느끼는 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소득이 지금이 가장 좋아지고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 관심사인 경기 순환에 대한 이해, 이 파트가 큰 파트 중에 하나예요. 시험엔 이걸 내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 무슨 알겠죠? 두 번째는 그럼 경기 순환이라는 것도 주기가 있느냐? 주기가 있어서 순환 주기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수기 준환 사이클로 있다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 국면의 막바지의 사이클적으로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간적으로 보면 주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러한 경기 변동에 관한 이론이에요. 경기 변동에 관한 이론.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 케인즈 학파라든지 통화주의자라든지 새 고전학파라든지 새 케인즈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에 대해서 경기 변동 이론을 배우게 돼요. 다음 세 번째는 경기라는 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수축이 된다고 해서 가만히 놔버리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게 뭐예요? 물가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안 좋을 땐 사실은 물가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물가가 낮긴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직결되는 거. 일자리죠, 일자리. 경기가 안 좋으면 일자리가 없어. 즉 실업률이 급증하죠. 일자리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고용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직결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놔두면 고통을 받게 돼.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경기 안에는 이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겠죠. 정부가 하는 정책, 그걸 뭐라 그래요? 재정 정책,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냥 놔둬버리면 경제가 마냥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또 좋아지면 가장 또 문제되는 게 뭐냐?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는 좀 창출됐고 실업자도 좀 없어지긴 했는데 가장 또 문제되는 게 뭐냐? 바로 좋아질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물가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의 급상승이 예상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쓰게 되고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럼 다시 경제는 소프트 랜딩 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 증권 투자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할지 채권 투자할지 결국은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경기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물가 지수란 말 들어보셨죠? 물건 가격 개별 가격으로만 얘기하면 어떤 물건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주식시장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주식시장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대개 뭐를 기준으로 대답할까요? 내가 어떤 분 보고 오늘 주식시장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무슨 걸 갖고 대답할까요?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코스피를 갖고 오늘 코스피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또는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 종목을 묶어서 지수화, 인덱스화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기에 관련된 개별 경제 지표를 묶어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지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 대표적인 지수로 경기 종합지수라는 게 있어요. CI.
그 다음에 경기 동향지수, 디펑션 인덱스라는 거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이것만 갖고 경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합지수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르죠. 어떤 통계 지표상에서는 좋아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경제 주체, 대표적인 경제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경제에서의. 경제 주체는 세 사람이죠. 가계, 기업, 정부. 그럼 누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기업가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죠. 즉 뭐냐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게 기업가들한테 설문조사하는 BSI,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CSI. 시험에는 요 CI와 BSI가 대단히 중요하게 시험에 다룹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안 썼었어요. 안 썼던 게 아니라 못 썼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컴퓨터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 90년 이전에는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다가 90년 이후에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형을 갖고 컴퓨터를 갖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에 의한 예측이에요. 모형에 의한 예측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량경제 모형이 있고요. 계량경제 모형이라는 것은 경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경제를 예측하는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임 시리스 갖고 하는 시계열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시험 범위는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8문제인데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 변동의 이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절 경기 변동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체크하고 갑시다. 17페이지 밑으로 네 번째 경기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즉 활동 수준이란 생산이나 소비, 투자 등등등의 변화, 해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시경제 지표의 종합적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GDP다. 다음 페이지요.